자, 이번에는 이제 팝업창 기능인데요. 일단은 첫 번째 페이지에서 자, 처음에 이제 쿠키 밑에 팝업이라고 하는 페이지예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쿠키 폴더 밑에 팝업이라는 파일을 가져오게끔 했어요. 얘도 슬래시 빠져야 됩니다. 뷰 이름 넣을 때는 슬래시 안 들어가는 게 좋다고 그랬죠. 나중에 못 찾더라고요. 여기 지금 다 슬래시 들어가 있는데 빠져야 돼요. 자, 그럼 쿠키 폴더 밑에 팝업이라고 하는 페이지를 이제 뷰로 사용을 했어요. 이 페이지가 스타일 시트를 조금 적용을 했는데, 일단 플래그먼트 걸고요. 폼 태그를 하나 준비했고요. 이 폼 태그에 팝업 클로즈라고 하는 페이지로 이제 이동을 하게끔 한 다음에 포스트 방식이고요. 체크박스로 노 오픈한 다음 밸류 값은 사실 뭐가 되건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전송을 시켜요. 이게 체크가 된 상태로 서브밋이 되면은 밸류 값이 전송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체크가 안 된 상태로 버튼을 누르면 이 값 자체가 전송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밸류 값이 뭔지가 상관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체크 여부에 따라서 값 자체의 유무가 바뀌어요. 존재하고 존재 안 하고가 바뀌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팝업 클로즈한테 서브밋을 보내죠. 이 폼 태그는 스타일 시트를 걸어서요. 포지션 속성 부여하고요. 화면 중앙에 떠 있게끔 했습니다. 왜냐면 실제 팝업창, 윈도우 5.5%를 여는 팝업창이 요즘 브라우저에 의해서 차단되는 경우가 하도 많으니까 요즘은 팝업창을 아예 이런 식으로 div 태그로 포지션 속성 써서 띄우는 경우가 더 많죠. 어쨌건 얘를 체크하고 버튼 누르면 이제 액션 속성에 명시된 페이지로 체크 여부가 전송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컨트롤러에서 체크박스에 선택된 값을 받는 거죠. 리퀘스트 파람으로요. 기본 값을 빈 문자열로 했으니까 체크가 되면 Y일 거고 체크가 안 되면 빈 문자열이 될 거예요. 자, 쿠키를 저장하는 과정이 아까 봤다시피 메서드가 좀 길어요. 그래서 웹헬퍼 안에 기존에는 get client IP라는 메서드만 갖고 있었죠. 여기에 write cookie라는 메서드를 추가했어요. 자, 쿠키 이름, 쿠키 값, 쿠키 유효 시간, 도메인, 경로 이렇게 이제 지정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리스폰스는 마지막에 리스폰스.write 쿠키 해줘야, add 쿠키 해줘야 되니까 필요하고요. 이름, 값, 시간, 도메인, 경로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일단 값이 널이 아니고 빈 문자열이 아니라면 URL 인코더한테 인코딩을 겁니다. 왜냐면 빈 문자열이나 널 같은 경우는 인코딩 걸면 에러 나더라고요. 그래서 쿠키 객체 만들고 경로 지정하고 도메인이 널이 아니면 도메인 지정해라. 왜냐면 지금 우리는 로컬호스트이기 때문에 도메인 지정할 필요 없다 그랬죠? 맥스 에이지가 0이 아니면은 시간 설정해라. 0을 설정하면 즉시 삭제죠. 0보다 큰 값이면은 유효시간이죠. 그럼 시간값이 지금 0으로 설정되면 여기 0으로 들어오면 이 부분을 건너뛰게 했으니까 맥스 에이지가 0으로 들어오면은 얘가 아예 작동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브라우저를 닫기 전까지 유지돼요. 맥스 에이지를 설정하지 않으면 브라우저를 닫기 전까지 유지되다가 브라우저를 닫으면 삭제돼요.
자, 이렇게 쿠키를 저장할 수 있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파라미터가 너무 많어. 예를 들어서 패스 같은 경우는 맨날 슬래시만 지정하면 되니까 굳이 설정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 메서드를 하나씩 제정을 합니다. 리스폰스랑 그 다음에 이름과 값, 시간, 도메인만 받게끔 했어요. 패스가 없어졌죠? 이걸 가지고 앞에서 정의한 메서드한테 파라미터 다 토스하면서 패스값만 슬래시로 걸어요. 파라미터 개수가 달라졌으니까 메서드 똑같을 수 있죠. 자, 하나 더 복사해서 이번에도 파라미터를 뒤에서 하나 까요. 도메인은 널로 지정했어요. 자, 요번에도 하나 복사한 다음에 뒤에서 파라미터 하나 깠어요. 이번엔 유효 시간이 없죠? 유효 시간이 없어요. 시간 값을 0으로 설정해요. 그러면 브라우저를 닫기 전까지 유효하게 되겠죠? 자, 그럼 삭제는 어떻게 하느냐? 딜리트 쿠키. 삭제할 쿠키 이름만 지정해줘요. 어차피 삭제할 거니까 이름만 알면 되지 값은 무의미하잖아요. 자, 맥스 에이지를 마이너스 1, 0이거나 0보다 작은 값이면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과거로 설정되면은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간 값을 마이너스 1로 해서 다시 라이트 쿠키 호출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맨 위에 라이트 쿠키라고 하는 완전체 형태의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거를 내가 쓰기 편하게 파라미터를 하나씩 제외해 가면서 계속해서 오버로드를 하는 거예요. 그럼 라이트 쿠키라는 메서드가 여러 개가 생기는 거죠. 다시 컨트롤러로 돌아가서 자, 그래서 webhelper.getInstance 하고서 라이트 쿠키 호출하면서요. 리스폰스 던져주고 이름, 값, 시간은 60초로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강제 페이지로 이동을 해요. 그럼 다시 원래 페이지로 돌아가면 이제 쿠키가 생겨 있죠. 그럼 이제 요 다시 원래 페이지에서 쿠키를 읽어봐요. 처음에 이 페이지에 접속했을 때는 당연히 쿠키가 없으니까 빈 문자열로 처리가 될 거예요. 근데 액션 페이지에 갔다가 돌아오면은 여기에 값이 생겨 있겠죠. 그럼 이 쿠키 값을 뷰한테 보내요. 뭐야? 자, 그럼 뷰에서는 이 폼 태그가 쿠키 존재 여부에 따라 노출되면 되거든요. 태그에다가 타임리프로 if 조건을 거시면 돼요. 아까 if만 나왔었죠? 그러면 요만큼의 태그 영역이 이 if 조건이 충족될 때만 작동을 해요. 창을 열지 않겠다라고 얘를 체크를 하면 y라는 값이 백엔드에 의해서 저장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체크를 안 하면은 y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폼 태그는 no open이라는 값이 y가 아닐 때만 작동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하면 자, 현재 별다른 쿠키 값이 없어요. j세션 id라는 거는 세션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닫기 누르면 이제 갔다 오니까 no open y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 쿠키 값이 컨트롤러에 의해서 취득이 돼서 뷰한테 전달된다고요. 그럼 뷰는 no open이란 값이 y니까 폼을 출력 안 하니까 아예 팝업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팝업을 열고 안 열고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아예 팝업 창 코드 자체가 웹브라우저에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자, 60초 지났다고 치고 얘 지웁시다. 자, 그럼 새로 고침하면 팝업 창 다시 나오죠. 그럼 이제 팝업 창의 코드 자체가 존재하는 거죠. 자바스크립트로 처리하면
HTML 태그는 멀쩡히 있는 상태에서 자바스크립트로 얘를 보여줄지 안 보여줄지를 결정하는 거지만 백엔드가 관여하면은 아예 이 HTML 태그 자체를 웹브라우저한테 전달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체크하고 누르면 소스 보기 했을 때 브라우저의 그 코드 자체가 나타나질 않아요. 아예. 자바스크립트로 할 때랑 백엔드로 할 때 차이가 이래요. 자, 뭐 팝업 테스트 같은 이 팝업 창 여는 기능은 얼만큼 많이 쓰는지는 제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자, 일단 요거 먼저 테스트 해봅시다.